그 기준이 누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합니다. 치킨이랑 짜장면 배달이 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요, 조금 재미난 소재로 또 접근을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형 전원주택이란 말을 꺼내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단어는 없는데, 도시형 전원주택을 왜 꺼내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의 가치가 굉장히 바뀝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거의 180도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어요. 그거를 조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세계 나라에 있는 부동산의 흐름을 다 체크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봤고, 또 중국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봤고, 7억 정도짜리 빌라가 막 70억 하는 상황까지 올라가는 것도 다 지켜보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또 베트남에서도 강을 끼고 있는 어떤 부동산들이 변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어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쪽에 관심은 다 있죠.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그 흐름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잘못되어 있는 전원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까요? 그 다음에 뒤로 흘러가는 영상은 제가 지금 매제가 밴쿠버에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단독주택이죠. 정확히 얘기를 하면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영상을 찍어준 게 있어서 백으로 그 영상을 쭉 찍으면서 영상을 제가 조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요, 우선 보시면은 전원주택의 진짜 의미가 뭐냐, 요게 좀 정립이 다시 돼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살고 뭐 농촌 귀화하고 이런 전원주택으로 생각하시는 게 지금까지였지요. 근데 이제는요, 전원주택을 사면 안 돼요. 재산 가치 때문에 그럽니다. 나중에 연세가 어느 정도 되고 살 사람이 없어서 그 집을 팔려고 하면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원주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바뀌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고요. 보면 알다시피 내 노후도 즐기지만 자산 가치도 존재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3, 4억 주고 전원주택을 샀는데 내가 팔려고 할 때 안 팔립니다. 거의 100이면 100 안 팔릴 수밖에 없어요. 입지 조건이 안 좋으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5천만 인구에서 최소한 한 3,700만까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또 경제가 안 되니까 외국인들이 채워질 거예요. 미국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래서 이민정책이라는 게 그거예요. 미국은 자기들이 부도 안 난다고 하는 게 출산율이 낮아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입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라서 그 얘기를 좀 같이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캐나다에서 온 영상을 보면서 잠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밴쿠버, 캐나다 유명한 밴쿠버에서 전원주택 단지라고 올라온 건데 우리나라랑 틀리게 캐나다나 로스앤젤레스나 이런 데들은 이런 집이 아파트 가격의 3배예요. 우리는 전원주택을 살 때 아파트 가격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외국에는 그렇게 생각하면 상식이 안 맞습니다. 외국에는요, 무조건 아파트 값에 비싼 거는 3배, 기본 2배 정도 비싸요. 전원주택이라는 게. 땅이 있는 전원주택이라는 게. 이런 거는 뭐 4, 5배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원주택 좀 찍어달라고 우리나라랑 좀 비교해 드리려고, 요거는 이런 밴쿠버나 아니면 로스앤젤레스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주권들은 이렇게 집들이 다 이런 식으로 모여 있죠. 우리나라는 어떤 전원주택 단지라는 걸로 모여 있고요. 이런 빌리지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고 도시랑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빌리지들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요. 그리고 인테리어가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지요. 외국들은 천연자재 쓰기가 힘이 듭니다. 이 밑에 있는 것도 돌은 아니에요. 이거 인조 콘크리트로 만든 인조 화강석 계열입니다. 이렇게 가꾸는 것도 우리나라가 훨씬 잘 가꾸지요. 해외에는 천연자재가 그렇게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한쪽에서는 천연자재를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알겠지만 천연자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외국의 집들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잠깐 멈추고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릴까요? 왜냐면 제가 전원주택을 살 때 고려하라고 하는 내용 있잖아요. 항상 그 내용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2가지예요. 자산 가치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중에 전원주택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 지금 전원주택 사서 10년 있다 팔려고 하면 인구 구조가 안 맞아서 전원주택을 팔 수가 없어요.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느냐? 도시주택 사야 돼요. 도시랑 붙어 있는데. 그 기준이 누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합니다. 치킨이랑 짜장면 배달이 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치킨이랑 짜장면 배달이 밤에 온다고 하면 그건 도시형 전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주택들은 나중에 다 팔립니다. 팔리고 나중에 거기까지 도시가 보통 이어져요. 도시 계획도를 보면 항상 외곽도로가 생기지요. 구도시가 하나 생기면 외곽도로가 하나 생깁니다. 이건 철칙이에요. 외곽도로가 생기면 도시는 외곽도로까지 다 뻗어나와요. 외곽도로까지 더 뻗어나오는 건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그 근절이 어디에서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걸 사셔야 나중에 팔 때 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꼭 염두에 두시고요. 영상 그냥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나머지는 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회원님들이 요즘 제가 도시형 전원주택 하는 게 그 의미예요. 다른 의미가 살기도 좋고, 근데 도시형 전원주택을 잘 찾으면 바로 나가면 등산할 수 있고, 뭐 바로 나가면 낚시할 수도 있고, 이런 공간들이 또 있어요. 어느 도시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뭐라고 합니까? 금상첨화라고 합니까? 너무 좋은 조건에 있는 거죠. 그런 도시형 전원주택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지금 우리가 도시에 주택을 사서 부동산으로 돈을 남긴다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은 부동산으로 돈 벌기가 너무 힘든, 지금 대한민국은요, 부동산으로 어떤 이득을 낸다는 거는 이제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경제 성장률이 이미 1.2%, 1.7% 떨어졌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2, 3%대로 떨어지면 부동산 가치는 사기치지 않는 한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로 놓고 있을 때는 꼭 이렇게 국가가 막 발전하는 나라,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7, 8% 보잖아요. 중국도 5% 한다고 하는데 5% 힘듭니다, 이제는. 그게 선진국 대열에 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에 어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제는 그냥 내가 삶을 영위하고 할 곳에 사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진짜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나중에 내 자식들이 내가 산 집에서 와서 산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보통 안 그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자식들 수도 작고. 그러면 이걸 자산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위치가 안 좋은 곳에서는 그 자산을 처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골에 전원주택으로 막 갔다가 열심히 생활하다가 집 내놓으신 분들 2년, 3년, 5년 돼도 집 못 파시는 분들 많잖아요. 5년 집은 지나면 또 집이 폐허가 돼요. 그래서 더 못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예요. 내가 재산 가치를 조금 생각하시고 집을 사시는 분들은 꼭 도시형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산두가고 뭐 평생 즐기다가 이 집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후대가 상관없이 살 거야 그러면 정말 시골의 전원주택을 가도 돼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뭐 많은 나라에서 저 같은 경우 구경을 하잖아요. 밴쿠버, 캐나다, 미국, 중국, 베트남 이런 데서 부동산을 하는 건 아니지만 건축자재를 하니까 이 시장을 모를 수가 없지요. 저녁에 얘기해도 항상 그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이런 전원주택을 좀 소개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게 정말 온석동에 지금 제가 일부분 얘기하고 있는 온석동 전원주택은 거기 그냥 도시가 됩니다. 나중에 양대리라고 그쪽도 그냥 도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 있는 거는 다소 조금은 먼데 뭐 해봐야 5분? 뭐 1, 2분이지만 다소 먼데 풍경이랑 도시랑 너무 가까운 데서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도시형 전원주택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깐 전원주택 단지 얘기들을 종종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전원주택을 내가 성향에 맞게 사야지 옛날같이 어디 타운하우스 이쁘게 졌대 거기 가서 살자 하면은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삶도 잃어버리고 재산 가치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도시형 전원주택이란 어떤 의미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시청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매주 일요일에는 전원주택 관련된 이야기만 합니다. 전 부동산업자가 아니니까 전원주택이 어떻게 꾸려지고 어떻게 담아지고 어떤 게 가치가 있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너무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요, 제가 캐나다에서 계속 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소재로 영상 담아드리고, 전원주택이 변화하는 모습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